아, 이거는 테이블이 아니고 아름다움을 쓰여지게 해야겠구나, 사람들한테. 아름다움을 느끼고 보면서 그런 것들을 내 가구를 보시는 분들이나 사용을 하시는 분들한테 선사를 해줘야겠구나. 안녕하세요. 동양화를 전공했지만 겉으로 보기에 동양화적인 작업을 하지 않는, 그러면서 동양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작가 이정배라고 합니다. 이 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왠지 딱 건물이 예술가가 지을 집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살았어? 이게 얼마 만에. 그러니까 진주도. 야, 여기가 그 이정배 작가고 이신주 작가. 아, 압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배라고 합니다. 잘 살았구나. 집이 너무 그러니까 예뻐가지고 딱 기대하고 봐도 있어요. 네 집 같더라. 언제 지었지? 2018년도에 3년 지었지. 됐구나. 3년 됐지. 만으로 3년이 됐고, 1층은 우리 둘이 쓰는 작업실이고, 2층은 이제 사는 공간, 사는 공간. 그리고 3층은 어른들의 놀이방. 궁금하다. 제일 3층이 궁금하다. 난 제일 궁금한 거야. 거기부터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한번 내가 소개해 줄게. 그래. 정배 작가 집 같지 않아? 너무 깨끗한데. 곳곳에 흔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작업실이 작품도 맞아. 있고. 여기 이제 진주 작업이 있네. 작가님들이니까 이런 뭐 액자나 오브제 같은 게 다 본인 거 하면 돼서 너무 좋겠어요. 와, 층고가 진짜 높네요. 여기는 무슨 방이야? 여기는 그 손님들 오면 자는 그런. 손님들이 잔다고? 여기 지금 딱 각이 이건 정말 딱 그건데? 인테리어용인데? 스위스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것도 네가 만든 거야? 다 만들었지. 근데 이 테이블이 보통 테이블보다 낮아요. 그 낮은 이유가 이 라운지 체어에 맞게 만든 테이블인데, 이거 만드는 계기가 이진주가 그 첫 애를 임신했을 때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일반 의자에 앉기도 힘들고, 그래서 요 의자가 되게 편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쉽게 책을 보라고 여기에 맞게 만든 테이블. 그래서 약간 낮고 그렇게 돼 있지. 너 원래 목공을 배웠나?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가 결혼 초기에 워낙 없이 결혼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구가 하나도 없었는데, 마침 여기 동네 옆에 목공방이 있었어.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우리 조속가 선배가 하는 데인데, 그 선배한테 가서 2개월을 배웠지. 그래서 그 나무의 매력에 푹 빠졌지, 그때 완전히. 이게 진짜 나무구나. 또 애들이 또 태어나고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 나무로 본격적으로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지. 주로 여기는 그 손님들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끼리라도 재밌게 놀 때 가끔 올라오는 데인데. 야, 여기는 재밌게 놀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은 미술가들한테는 공간이 필요로 하고, 이 가구를 만드는데 그냥 쓰인 가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각 작품처럼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그리고 우선은 딱 툭툭 던져놓은 것 같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각 작품 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이거 다 네가 만들었다는 거잖아. 다 내가 만들었지. 와, 이건 뭐야? 이거는 가장 보통의 거리라고 하는 벤치인데. 벤치야? 이렇게 앉는 거지. 최근에 만든 건가? 이 거리 그게 그건가? 한 4년 됐을 거야. 4년? 선구안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만들었지만 내 거는 아니고 구매해 가신 건데, 지금 잠깐 내가 맡아두고. 이미 이게 팔린 거야? 이것도 의자? 얘는 이제 의자는 테이블? 아니고, 그렇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다도 같은 거. 지혜 씨 뭐 느껴지는 거 없어, 이런 거? 뭐 자꾸 저한테 느끼려고 이 친구가 전공이 동양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목공회 한지 하는데 그죠. 약간 동양적인 그거 탕살 무늬 약간 그런 느낌 들잖아요. 기원이가 역시 같이 미술을 전공해서 그런지, 나는 작품을 할 때는 한국적인 거나 그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맞아. 가구를 할 때는 진짜 신경 많이 쓰거든. 어떤 게 우리나라스러울까? 왜냐하면 중국을 가거나 뭐 어디 핀란드를 가거나 뭐 프랑스를 가도 그 나라 집에 들어가면 이게 그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게 가구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들어가면 스칸디나비아나 미국이나 북유럽에 어디서 갖고 왔다거나 그런 식의 인테리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미술가로서 가구를 만들면 한국적이거나 좀 동양적인 거, 그런 것에 신경 써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구들 보면 밑에 버선도 신기고. 버선? 이걸 내가 버선이라고 부르거든, 이런 거. 여기 조금 이거 나오는 거? 이런 거 버선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 이렇게 처마에 추녀 있거든. 그러네. 그런 거를 다 의도해서 만들지.
직업적으로 미술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이걸 만들면서도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염두하면서 만들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만들다가 보면 아, 이거는 테이블이 아니고 아름다움을 쓰여지게 해야겠구나. 사람들한테 아름다움을 느끼고 보면서 그런 것들을 내 가구를 보시는 분들이나 사용을 하시는 분들한테 선사를 해줘야겠구나. 작가님 근데 여기서 어떻게 놀아요? 여기서는요, 음악을 틀어놓고요. 저 스피커도 제가 만든 건데요. 여기서 같이 이제 술을 한잔 먹죠. 이야기하고. 너무 좋겠다. 이야기하고 놀죠. 들어볼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죠. 틀면 나오죠. 로더라고 하는 영국 브랜드의 유닛을 사다가 소리 울림통을 디자인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디자인을 해서 만든 거지. 이거는 어느 날 A4지가 많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A4지를 세워놓을 수 없을까? 조각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만든 거지. 대나무 숲을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대나무 숲? A4지나 중요한 메모가 있거나 그런 것들 이렇게 하나씩 세워놓기 시작한 건데, 얘를 만들다 보니까 소파 옆이나 편안한 의자 옆에 책꽂이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걸 하면 안 될까? 난 그냥 꽂아놓은 줄 알았더니 약간 효용성이 그런 식이었구나. 그렇지, 뭔가 좀 멋스러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상에서 이런 오브제나 별거 아닌 것들이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만들게 된 거지. 여기 이렇게 가구들만 보다 보니까 잠깐 또 잊을 뻔했어요. 작가님 원래 본 작업. 작업을 잠깐 보이는 것 같은데 최근에 하는 작업 맞지? 최근에 하는 작업이지. 기원이가 이런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래 뭐 회화가니까 뭐 그러겠는데, 저처럼 동양화를 전공한 사람이 이런 작업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의아함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작업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질문을 했어요. 나는 그려야 되나?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나는 그려야 되나라는 질문에 제가 답을 못했어요. 입체는 뭐고 평면은 뭐지? 라고 하는 그 화두를 갖고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저는 산수화를 대학에서 전공했고요. 대학원에서도 산수화를 오랫동안 그렸고요. 그 산수화가 동시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으로 작업을 계속 진행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경험을 시키고 싶었어요. 현물로. 공간에 나타나 있는 그것으로 뭔가 만질 수 있고 경험시킬 수 있는 그것으로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입체와 평면을 구분 짓는 잣대인데요. 그래서 제 작업이 입체로 나오게 되었어요. 이거는 근데 어떤 그 형체를 이게 뭐냐면 여의도 건너편에 관악산이 보여. 근데 그 관악산 앞에 엄청난 빌딩들이 들어섰거든. 그래서 산이 조그맣게밖에 안 보여. 이게 다 건물이야. 다 건물에 갇힌 산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자연물인 거야. 이게 동시대적 산수화라고 생각하는 거지. 결국은 풍경화네. 풍경화지. 입체적인 풍경화. 풍경화지. 보강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세계를 여행하면서 촬영도 되게 많이 했어요. 뉴욕에 갔을 때는 불사, 뉴욕엔 산이 없네? 난 처음에 산이었거든. 그렇지, 뉴욕에 산이 없지. 산이 없더라고. 맞아. 내가 뉴욕까지 갔는데 산을 못 찍어가? 뭘 찍어야 되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갔더니 오른쪽에 이스트 리버, 왼쪽에 허드슨 리버인데 건물 때문에 강들이 다 기하학으로 보이는 거지.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건물이 막 일어서니까 강의 자연스러움을 건물이 다 잘라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뉴욕 지도를 보면서 센트럴 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의 모양은 어떻지? 보니까 다 네모인 거야.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바둑판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다 자연물이 껴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모아서 작업을 했었고, 그 컬러를 자연의 컬러가 아니라 속칭 달콤한 컬러라고 캔디라고 지으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유보다는 오히려 유일한 숨통이 되어주는 거. 친구이자 동료인 김병호 작가가 사우디 국왕 초청으로 건축가랑 같이 간 적이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사우디 공항을 내려가면서 사진 찍은 게 있어. 그게 뭐였냐면 밭이야. 인공밭. 사막에. 근데 그게 동그래. 왜 동그라냐면 스프링클러가 돌아가 이렇게. 고기만 자라. 그 정도면 거기만 자란다고? 고기만 자라.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몇만 개야. 진짜 저렇게 삶이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나라의 정말 많은 건물 사이에 수수께끼처럼 숨어있는 그 정말 작은 산이 우리의 숨통일 수 있겠구나. 저걸 더 이상 비판의 용도로는 지금은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상의 언어로 이걸 바라보지만 완벽한 구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저기 있는 거는 무슨
내용. 아, 저거는 이진주 작가랑 나랑 이제 부부다 보니까 서로의 작품을 보러 와서 같은 전시가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둘이 같이 전시를 해주세요. 아, 2인전. 그러다가 보니까 둘이 전시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공동 작업이신 거예요? 공동 작업이에요. 예, 공동 작업이고 이진주의 작업은 수수께끼처럼 숨어 있는데 이쪽 면에 있어요. 아, 제가 그래? 아까 사실 얘기하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쪽에서 봤을 때는 안 보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약간 공동 작업을 해서 진주가 어디 있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 이게 이제 진주 작업이고 저기는 뭐 그 산 얘기했잖아. 이것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공원, 로터리에 있는 공원. 위에서 바라본 얘는 파도야. 파도? 파도. 대도시나 대항구에 가면 그 항구의 그 해안선이 이렇게 물결처럼 이루어져 있지가 않아. 다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거기에 부딪히는 파도야. 나무 부분이 그러면 물인 그렇죠. 거네요? 근데 잘 보면 나무 결이 있어요. 그 나무 결대로 우린 거예요. 해안선 드로잉이라고 나무로 드로잉하는 작업들이 있고 가구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내 작품에 나무가 들어온 계기가 된 것들이 아래층에 있어. 그럼 보러 가야 되지 않을까? 야,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이 문도 만든 거야. 애초에 집 지을 때 문을 만들 생각으로 여기 문을 안 만들었어. 어? 잠깐만. 한지로 붙였지. 오, 야, 애들이 구멍 안 뚫어? 다 윤 작가님 같지 않아요? 열면 되나? 밀면 돼. 아, 미는. 오. 미닫이는 아니구나 또. 난 또 이렇게 밀려고 했네. 이 작품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해안선 작업인데 그 뉴욕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뭐 어느 항구를 가던 그 해안선이 다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선은 원래 A하고 B를 갈 수 있는 가장 최단 거리, 그걸 우리가 직선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직선은 통제구나. 통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직선을 쓰는구나. 그래서 방이 네모났구나.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해안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지. 이 작업을 하면서 해안선을 계속 보면서 직선이 더 이상 단적인 거리가 아니구나. 직선은 통제와 연관성이 있구나. 작업도 너무 좋은데 저는 일단 이 공간이 그냥 말이 필요 없이 너무 예뻐. 일반적인 우리의 거실 공간이잖아. 부부가 다 미술가이기 때문에 또 애가 또 둘이나 있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섞이지 않게 해야 된다. 1층과 2층과 3층이 작업실이 집에 있으면 생활하고 섞여서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그 성격을 나누려면 층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층을 사는 공간으로 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직업이 미술가니까 작품이 나갔다 들어왔다가 용이해야 되니까 1층으로 갔고. 자, 여기가 제 일터예요. 야, 뭐 이거 목공소인데? 목공소죠. 여기서 이제 다 아까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잖아. 너무 지저분하고 또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아니 이건 정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갑자기 전공을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묘하게도 점점 접점이 많이 생겨서 작업이랑 내가 보통 만들 때 레진이나 그런 걸 만드는데 그럴 때도 이런 공구들이 되게 많이 쓰여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거는 가정용이 아니라 산업용. 예전에 레진으로 뭔가를 만들려면 틀을 만들고 맞아. 뭘도 붓고 샌딩으로 면을 잡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대패에 집어넣으면 평이 잡혀서 나오니까 좀 더 시스템이 좀 더 좋아졌네. 좋아졌지. 그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가구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취미 생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어느덧 내 작업의 일부가 되어서 그렇지. 진짜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공구들. 그리고 이제 나뿐만 아니고 그 이진주가 작업하는 거의 모든 합판, 맞아. 진주도 약간 좀 그 작업 자체가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 쉐이 캔버스 같은 거 보면 다 내가 만들어주는 것들이지. 그래서 더더욱 이런 게 필요해졌지, 지금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내가 왜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지? 풍경을 그리는데? 밖에 나가서 그려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예뻐하는 거야. 산수화를 저렇게 그리고 저렇게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하니까 되게 좋아했지. 근데 3학년부터 그 친구가 갑자기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